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산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계산식 1-76페이지. 자, 먼저 계산식에는 플러스 아시죠? 또 마이너스, 엑셀에서는 곱하기를 요거로 쓰신다는 건 아실 거예요.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는 이렇게 슬러시 요거를 이용해서 슬러시를 이용해서 나누기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5% 이런 거 쓸 때 퍼센트는 요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듭 제곱이라 해서 6 키보드 위에 오른쪽 숫자판 말고 1, 2, 3, 4, 5, 6, 7, 8, 9, 0 있는 그분의 6 윗부분에 보면 이렇게 삭간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것이 거듭 제곱입니다. 거듭 제곱이고요. 이 거듭 제곱은 예를 들어서 는 2, 그 다음에 요렇게 삭간 모양 3 요렇게 하게 되면 얘는 2 곱하기 3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2를 3번 곱해라, 거듭 제곱 곱하라는 의미라서 얘는 8 2에 3 그러면 8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요게 거듭 제곱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한 함수식,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함수를 하려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술 연산자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이 비교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비교 연산자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등호를 비교 연산자라고 이제 우리 엑셀 용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요렇게 표시를 했다. 이거는 크다 라는 뜻이고요. 100보다 크냐, 50보다 크냐 할 때 요렇게 쓰고, 우리가 문제상에는 크면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초과라는 의미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초과라는 글자로도 이제 그 문제 낼 때 문맥상에 뭐뭐를 초과하는, 그러면 크다를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것이 작다, 작다. 그 다음에 얘는 미만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우리가 크거나 같다 라고, 크거나 같다. 자, 크다와 같다가 두 개가 같이 있는 거고요. 얘는 이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렇게 쓰면 안 됩니다. 크거나 같다를 같다 크다 이렇게 쓰면 요거는 안 됩니다. 요거는 오류가 난다는 뜻이에요. 요렇게 크거나 같다 써야지, 같거나 크다 요렇게 쓰는 거는 이 엑셀에 그 프로그램으로 코딩을 해놓을 때 요 값은 없어요. 그래서 비교 연산자에서 크거나 같다를 써야지, 같거나 크다를 쓰면 인식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역시 마찬가지로 작거나 같다는, 저도 그냥 쓰겠습니다. 작거나 같다는 이하, 기회를 포함하여 작은, 크거나 같다는 그 숫자 지정하는 기준값을 포함하여 그보다 큰 값,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같다, 이렇게
우리 문제에서 뭐뭐 이면 10이면 20이면 뭐 80이면 뭐 A면 B면 할 때 요렇게 같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뭐이면 이란 말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제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요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것이 같지 않다 요거고요. 얘는 같지 않다라고도 나오지만 뭐뭇이 아니다 또는 뭐뭇을 제외하고 요런 말이 나오면 요거는 같지 않다를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수식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것 뭐 고급 필터든 뭐든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가장 많은 게 이 비교 연산자의 부등호에 뭐 이렇게 크거나를 작거나로 쓴다든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틀리지 다른 것 때문에 틀리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계산식, 함수식 이런 거를 할 때는 요 비교 연산자를 꼭 애워주셔야 그리고 또 저희가 그냥 이제 농담으로 하는 게 입을 벌리고 있는 쪽이 크고 반대쪽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궁뎅이 쪽 이렇게 표현하는데 뾰족한 쪽이 작다 입을 벌리고 있는 쪽은 크다 뾰족한 부분은 작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등호일 때는 요 앞에는 비교할 어떤 것 그 다음에 부등호 뒷부분에는 기준값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비교할 어떤 녀석이 뭐 우리 비교하면 내가 쟤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이렇게 여기에는 뭐뭐가 여기는 기준값이니까 뭐뭐보다 그 다음에 요 앞에 나오는 거는 부등호 요런 순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준값을 앞에 쓰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해 주신다면 요렇게 이제 다시 나중에 쪽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비교하는 것, 비교할 것, 그 다음에 부등호, 기준값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부등호 자리에 요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비교 연산자에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애가 연결 연산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연결 연산자. 연결 연산자는 어떤 데이터와 어떤 데이터를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나라는 글자와 호호호라는 글자를 붙이자. 그러면 얘는 는 써줬고요. 문자를 표시할 때는 항상 따옴표안에 가나라는 글자와 연결 연산자가 %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AND 연산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요 AND 연산자에다가 또 따옴표 찍고 호호호 요렇게 써주면 요렇게 가나와 호호호가 붙었다. 같이 연결돼서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결 연산자가 누구라고요? 요 %, AND 연산자를 우리가 연결 연산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렇게 해볼게요. 요렇게요. 요렇게 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값이 여기다 쓸까요? 결과값이 가나의 호호호 이렇게 나타나더라.
하나 더 해볼까요? 숫자가 있어요. 100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여기에 점이라는 글자를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and 연산자에다가 점이라는 글자를 붙여주면 이렇게 100점 나오지요. 이거를 다시 또 수식 입력줄에 앞에 이 작은 따옴표를 붙여주면 이게 문자로 바뀌어서요. 요렇게 내가 썼다. 그러면 요거의 결과값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100점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요것은 문자로 취급이 됩니다. 또 하나 더, 는 쓰고 가나다가 아니고요. 1, 2, 3에 and 4, 5, 6 이렇게 썼을 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네, 얘는 and 연산자는 더하기,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앞에 있는 게 숫자더라도 문자로 생각을 해주고 뒤에 있는 값이 숫자든 문자든 앞에 있는 게 숫자든 문자든 그냥 우리가 본드 붙이듯이 앞에 거와 뒤에 거 이렇게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엔터 해볼게요. 진짜로 1, 2, 3, 4, 5, 6 됐죠. 그러니까 플러스를 하게 되면 이거는 1, 2, 3이라는 123이라는 자리값에 4, 5, 6이라고 되어 있는 456 자리값 그 숫자를 계산해서 값이 나오는 것이고 1, 2, 3, 4, 5, 6은 그냥 1, 2, 3에다가 4, 5, 6이라는 애를 붙여서 만들어줘서 이 결과는 당연히 문자입니다. and 연산자가 들어가면 이 결과값은 문자로 인식을 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작은 따옴표인데 문자로 인식을 하더라. 이렇게 다시 여기다 좀 메모를 했고요. 이 and 연산자와 결합을 하면 뭐가 된다요? 결과는 문자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공부를 하면서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에 대해서는 한번 또 메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품목별 판매 현황이고요. 품목이 샤프, 판매 수량이 327, 판매 금액이 327 곱하기 3000을 해서 요거는 981000이라는 값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판매 금액이고 이익금은 이 판매 금액의 25%가 마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의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여러분이 엑셀을 하면서 조금씩 계산을 했을 거예요. 이때 요 판매 금액의 25%의 마진이니까 요 판매 금액 C3 셀 주소를 쓰실 때는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C3을 손으로 쓰시지 마시고 마우스로 그 셀 주소 값을 찍어주시면 그 셀 주소에 있는 데이터 값을 가지고 온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C3에다가 곱하기 25%니까 이걸 찍으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 이 98만 1000원의 이익금은 24만 5250원이구나. 우리가 이제 요렇게 알게 돼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또 여기에는 한 번 더 계산해 볼게요. 이 C4 바로 앞에 있는 거 곱해야겠죠. 곱하기 25%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식을 알겠어 생각하고 아래로 쭉 끌어줬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막 0도 나오고 샵 밸류도 나오고 샵샵샵샵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오류가 났다고 우리가 하는데요. 얘의 계산식을 보면
우리가 이 계산식을 이제 보고 싶다. 그럴 때는 키보드에서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1 앞에 보면 이렇게 물결 무늬가 있어요. 그 물결 무늬를 한번 눌렀다. 컨트롤 키를 먼저 누르고 물결 무늬를 눌렀다 떼보세요. 그러면 자, 이 금액이 처음 첫 번째, 두 번째는 직접 저희가 썼기 때문에 C3 곱하기 C9, C4 곱하기 C9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고까지 계산을 해놓고 요 꼭지점에서 채우기 핸들이라고 한다 그랬지요.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쭉 끌어줬더니 요게 C9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판매금액 C5 곱하기 C9, C6 곱하기 C9, C7 곱하기 C9, C8 곱하기 C9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C10, 11, 12, 13 이렇게 세일 주소가 자동으로 늘어났고요. 밑에 봤더니 이렇게 엉뚱한 셀을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물결 무늬를 다시 눌렀다 떼보세요. 그리고 수식을 지우겠습니다. 전체를 블럭을 잡으시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세요. 자, 수식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는 여기는 C3 곱하기 25%라고 하는 이 마진율 C9는 절대 변하면 안 되는구나. 그 밑에 C4 곱하기도 C9를 해야 되고 C5와도 곱할 때도 C9를 해야 되고 C6을 곱할 때도 C9를 해야 되고 C7을 곱할 때도 C9를 해야 된다라 이 소리죠. 즉 그러면 C9라는 셀은 절대로 셀 주소가 바뀌면 안 되더라. 이때 우리 엑셀에서 쓰는 키가 F1, F2, F4번 키라고 있습니다. F4번 키를 한 번을 눌러주면 C 앞에 달러가 붙고 또 9 앞에 달러가 붙었어요. 요렇게 달러가 붙는 거를 이제 엑셀에서 절대 참조다 라고 얘기하고 절대 셀 주소가 안 바뀌어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엔터를 쳤어요. 클릭을 하고 아래쪽으로 쭉 끌어봤어요. 쭉 끌을게요. 끝에까지. 그랬더니 데이터가 이제 잘 나왔어요. 얘가 제대로 됐는지 수식이 제대로 됐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방법이 아까 전에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물결문이었잖아요. 한번 눌렀다 대보시겠어요? 자, 진짜 C9라고 하는 애가 달러가 붙었더니 채우기 핸들을 했는데도 C9는 안 바뀌고 C3, C4, C5, C6, C7, C8은 바뀌었어. 이렇게 된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자, 이때 요렇게 C3, C4, C5 계산식을 해서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줬더니 C3 요거 하나로 계산을 해놓고 쭉 끌어줬더니 C3은 4, 5, 6, 7, 8 바뀌었어. 그래서 셀 주소가 채우기 핸들 했을 때 자유롭게 상대적으로 따라서 바뀐다. 그래서 얘를 상대 참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던 수식이고요. C9처럼 셀 주소가 아래로 다 끌어당겼어. 채우기 핸들을 했는데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요렇게 생기는 구조를 절대 참조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원래대로 컨트롤 물결무늬 다시 돌릴게요. 자, 그 다음 것도 있으니까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이쪽으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누계 비율이에요. 표 2번에 누계 비율은 요거를 잠깐 이제 지우겠습니다. 요거를 지워주시고요. 자, 누계에 대해서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누계란 뜻은 전체 중에 일부를 뜻하는 거잖아요. 비율이잖아. 비율. 누계가 아니고요. 비율. 자, 비율입니다. 비율은
전체 중에 일부, 요거를 식으로 표현해보면 전체. 저는 이제 보통 수업을 할 때 내가 만들고자 하는 비율, 내 거 나누기 전체라고 설명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피자 전체 8조각 중에 우리가 전체가 8조각 중에 내가 먹은 피자가 3조각이야. 그러면 요렇게 표현하잖아요. 8분의 3. 요렇게 표현하는 요런 거를 우리가 비율이라고 합니다. 전체 중에 내가 차지하는 부분, 내가 차지하는 값, 뭐 이런 것이 우리가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비율이라고 하는 거를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2개라는 것은 계속 쌓아놓는다. 이런 의미잖아요. 2개라고 하는 것은 쌓아놓다. 그것이 2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2개 비율을 하기 전에 지금 얘는 일단 요 값이 여기로 왔고요. 그 다음에 이 인원수 여기에서 요거 2개를 더해서 처음에는 이 녀석 하나의 값이 여기로 왔고 그 다음엔 요거 2개를 더해서 25가 왔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3개를 더해서 요 값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요만큼 4개의 값을 더해서 여기에 왔고 그 다음에는 요렇게 5을 더해서 요 값이 왔어. 이래서 이게 누적 또는 누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 누계를 또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누적이란 말도 되겠네요. 계속 위에 쌓아놓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먼저 식을 한번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론에서 문제 나올 때도 잘 나오는 문제고요. 실기에서도 요즘 한 번씩 보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는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다가 S 합계를 구하는 함수니까 S U M 썸이에요. 썸. 자, 손으로 직접 다 써도 되지만 능숙한 분들은 손으로 다 쓰면 돼요. 그러나 처음 배우시거나 함수가 좀 어렵다고 느끼거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마법사를 이용하시거나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썸을 누르고 탭을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썸 내가 손으로 가로 열기를 해도 되는데 탭을 누르면 가로가 생겼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딱 찍어요. 5를. 그러면 G3. 자, 처음에는 G3에서 G3까지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G3만 누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시고 콜론 영어 L 옆에 물음표 위에 보면 땡땡이 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콜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hift 누르시면 요렇게 콜론이 만들어지면서 G3이라고 하는 애가 다시 생겨요. 자, 다시 해볼게요. 는 S, U까지 쓰면 여기 썸이 보이죠. 손으로 M까지 써도 되고 마우스로 요걸 찍고 탭키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5를 클릭하면 G3이 떴어요. 여기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콜론. 그러면 G3 나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자, 마우스를 앞쪽 G3에 갖다 놓으세요. 콩 찍어보세요. 그럼 커서가 앞쪽 G3에 왔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절대 참조하는 F4번 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앞에 G3은 절대 참조니까 절대 안 바뀔 거고, G의 G3은 마우스를 아래로 쭉 끌면 바뀌겠죠. 상대 참조니까. 자, 요렇게 하고 일단 엔터 칩니다. 여기에 클릭을 하시고 요거를 마우스로 아래로 쭉 끌어주십시오. 그러면 5, 2개 더했으니까 25, 3개 더했으니까 40, 4개 더했으니까 47, 5개 더해서 50, 이렇게 다 아까 거와 똑같은 값으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누적이라고 합니다. 얘를 수식을 한번 다시 봐야겠죠. 컨트롤 물결무늬. 요렇게 생긴 요거를, 아니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란 뜻이죠. 요거를 눌러주시면 요거는 한번 누르면 수식이 보이고, 다시 누르면 결과가 보이고, 결과가 보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업무를 하게 될 때도 굉장히 유용한 단축키입니다요. 자, 컨트롤 물결무늬 눌렀습니다. 여기에 와서 보시면 여기 아니네요. 이쪽에 왔습니다. 얘가 수식으로 하다 보니까 연럽이가 쭉 늘어난 거죠. 자, 여기에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G3 처음에 요렇게 했고, 요건 절대참조로 묶었어요. F4번 키 눌러서. 그 다음에 얘는 절대참조를 안 하고 그냥 놔뒀으니까 요렇게 생긴 애를 뭐라고 한다고요? 네, 상대참조. 맞습니다. 상대참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요걸 다시 지워 보겠습니다. 요 상태에서 여기를 아래로 쭉 끌어줬더니 G3은 안 변하는데 G3이 G4, G5, G6, G7 뒤에 건 변했고 앞에 건 안 변했어. 그러니까 앞에 게 계속 묶어주고 뒤에 거를 작업을 하니까 처음에는 하나, 그 다음에는 2개, 그 다음엔 3개, 4개, 5개 이렇게 계속 이제 누적을 한다, 이런 의미의 누적이라는 뜻이에요. 누적 또는 누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다시 물결무늬 돌아갔고요. 자, 그러면 이제 누계 비율이라 함은 전체, 여기서의 전체는 요 합계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게 누적 인원이니까 요 누적 인원, 다시 얘기하면 요 누적 인원 5 나누기 50, 요것이 누계 비율이라는 뜻이지요. 25 나누기 50, 요것이 여기에 누계 비율. 자, 그러면 요거를 수식으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는 지금 요 자리에 있는 거에 내 거는 요 5라는 애잖아요. 내가 I3이니까 I3의 누계 비율을 구할 때는 같은 줄에 있는 요 H3 요 데이터가 내 거가 되는 거고, 나누기. 얘는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바뀌니까 절대 참조하면 안 되고, 합계는 50인데 전체잖아요. 그러면 얘 할 때도 요거의 전체는 얘고, 40의 전체도 얘고, 47의 전체도 얘니까 요거는 변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딱 생각이 잡혀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F4번 키를 딱 눌렀어요. 그러면 이렇게 절대 참조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 거는 절대 참조, 아니, 전체는 절대 참조고 내 거는 절대 참조가 아닙니다. 상대 참조죠. 엔터 쳤어요. 10%. 50 중에 5는 10% 맞잖아요. 자, 요걸 다시 끌어볼까요? 쭉 끌어보면 50 중에 25니까 50%, 50 중에 40이니까 80%, 요런 식으로 만들어졌어, 이런 뜻입니다. 지우고 한번 더 해보십시다요. 클릭하고는 내 거 나누기 전체인데, 이 전체는 변하면 안 돼.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변하면 안 되는 셀이다. 그러면 걔는 F4번으로 일단 묶어준다. 이렇게 하시고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 밑에서 다시 하는 것보다는 얘를 쭉 끌어주고
여기 옆에서 연습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절대 참조하는 거는. 자, 요렇게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표 3번으로 다시 또 가보겠습니다. 자, 표 3번은 기본급 수당을 계산하는데 문제가 기본급 플러스 기본급 곱하기 가로 열고 상여 비율 플러스 추가 상여율이래요. 자, 는 수식 주어진 대로 그대로 작업하시면 돼요. 는 여기에서의 즉 23번에서의 기본급은 이 홍기재의 기본급 요거 더하기 주어진 대로 그대로 해요. 다시 한번 기본급 곱하기 가로 중요합니다. 가로 나의 홍기재의 상여 비율은 요거고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상여 비율은 요거란 소리죠. 그럼 얘는 모든 사람을 계산할 때 요거는 추가 상여 비율은 변하면 안 돼. 그래서 플러스 추가 상여 비율을 찍고 요건 변하면 안 되네. F4번 이렇게 해주고 가로 닫고 되셨죠? 요게 수당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는 이민찬이의 기본급에다가 플러스 다시 한번 기본급 곱하기 가로 빼먹으면 안 돼요. 가로 이민찬이의 상여 비율 요거 10% 플러스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추가로 적용되는 상여 비율 6%인데 요거는 F4번 절대 참조.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요렇게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 번 더 하나씩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쭉 끄는 것도 뭐 시험장에 가서는 하지만 연습이니까 이렇게 쭉 끌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번에 판매 총액 계산하는데요. 문제에 보시면 표 4번 매출액 판매 총액은 매출 총액은 판매량인데 가로가 들어왔어요. 가로 빼먹으면 안 되십니다. 자, 는 계산을 여기다 해서 결과를 나타내야 되니까 는 가로 열고 판매량은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변해야 되니까 이거는 F4번 눌러주면 안 돼. 곱하기 단가는 모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단가가 동일하게 적용돼야 돼. 그래서 이건 변하면 안 되겠구나. F4번 하시죠? 묶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가로 닫으래요. 가로 닫고 곱하기 그 다음에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요 할인율도 바뀌면 안 되니까 F4번으로 고정시켜주는 겁니다. 네, 엔터. 이렇게 나왔네요. 한 번 더 하고 갈게요. 는 판매량은 2월, 3월, 4월, 5월 변해야 되니까 변해야 되는데 가로가 아까 들어왔지요. 가로 판매량 곱하기 단가 요거는 변하면 안 돼. 가로 닫고 플러스 곱하기네요. 곱하기 그 다음에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할인율 절대 참조해야 되지요. 가로 닫고 엔터. 요거 여러분이 한 번씩 해봐 주시고 이제 다시 요 옆에다가 계산하고 쭉 끌어보시든지 아니면 요거를 쭉 끌고 여기다 다시 한번 해서 연습을 옆쪽으로 절대 참조하실 땐 요런 식으로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 5번이에요. 표 5번 포인트 총계는 대출 권수 곱하기 는 대출 권수 곱하기 그 다음에 대출 포인트 요거죠. 대출 포인트 요건데 얘도 얘네들이 움직일 때 얘네 두 개는 안 바뀌어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포인트 해주고 요건 변하면 안 되는구나 묶어주고 플러스 연체 권수 요건 바뀌어야 되니까 곱하기 연체 포인트 요건 바뀌면 안 되겠구나.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끌어도 되지만 한 번 더 3개까지 한번 해볼게요. 는
대출 건수 곱하기 대출 포인트 요거는 묶어주고 플러스 연체 건수 곱하기 연체 포인트 묶어주고 엔터. 한 번 더 할까요? 는 대출 건수 곱하기 대출 포인트 묶어주고 플러스 그 다음에 연체 건수 곱하기 연체 포인트 F4번. 자, 요렇게 한 3개 정도 4개 정도 여러분이 하시고 그 상태에서 요렇게 끌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옆에도 하나 둘 3개 정도 하시고 끌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안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나중에 요식을 한번 참고해야 되니까 클릭하고 요식을 한번 보시고 나머지 거만 지우고 연습하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첫 번째 계산식에 대한 설명과 함수 풀이 여기까지 계산식 풀이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